8살 아이가 햄버거를 내려놓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옛날에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무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전화기 너머 윤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때 병원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8년 전 그 병원 응급실 만삭의 몸으로 홀로 실려온 규림이 윤진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무진 씨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아주세요. 무엇을 그토록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을까요? 8년 동안 한 사람의 입에만 갇혀있던 그 밤의 일이 이제 조금씩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햄버거 가게 안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무진은 한결의 맞은편에 앉아 아이가 감자튀김을 하나씩 집어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와 마주 앉아 있으면 무진은 늘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온기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한결이 문득 손을 멈추고 무진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부르는 목소리가 사뭇 진지했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들자 아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저씨랑 옛날에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무진은 순간 마시던 콜라를 삼키지 못하고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고다서 무진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 무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저씨 얘기만 나오면 자꾸 딴 데를 봐서요. 어른들은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거든요. 8살답지 않게 야무진 말이었습니다. 무진은 대답 대신 아이 앞으로 게임기를 슬며시 밀었습니다. 결이 이거 저번에 못 깬 판 있었지. 아저씨가 알려줄게. 이 판만 깨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한결의 눈이 금세 게임기로 쏠렸습니다. 아이는 언제 그런 질문을 했냐는 듯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위태롭던 물음은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무진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물음이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는지 무진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결을 처음 만난 날부터 무진은 이 아이에게서 좀처럼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웃는 모습이나 고집스레 입을 꾹 다무는 버릇이 어쩐지 하나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쓰러질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를 보며 무진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이 아이가 어째서 이렇게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알 수 없어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규림이 홀로 키워온 아이라는 사실도 그 곁에 아버지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도 무진에게는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무진은 아이가 다시 게임에 몰두하는 사이 슬며시 그 옆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뚝한 콧날과 동그란 이마가 오래전 어느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진은 얼른 그 생각을 지우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상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물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마음 어딘가에 남았습니다. 계산을 하려 지갑을 꺼내던 무진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갑 안쪽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 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무진은 그것을 조심스레 빼내어 펼쳤습니다. 재활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8년 전 그 길고 지루하던 재활의 나날 동안 무심코 지갑 속에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을 눈으로 훑던 무진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위화감이 서늘하게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무진은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 그 낡은 종이를 한참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진은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지갑에서 다시 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낡은 종이를 반드시 펼쳐놓고 무진은 병원 이름을 몇 번이고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무렵 무진은 사고 후유증으로 온몸이 성치 않아 매일같이 재활실을 오갔습니다. 무너진 다리로 걷는 법을 다시 배우고 함께 무너진 마음을 억지로 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이름이 유독 낯익다는 느낌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지 자신이 오래 입원했던 곳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걸려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눈을 감고 그날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재활실 복도에 배어있던 소독약 냄새, 바닥을 구르던 휠체어 바퀴 소리, 누나가 아침마다 들고 오던 보온병의 온기. 그 조각들 사이로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시절의 어느 하루를 통째로 도려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빈자리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문득 그 시절 누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면서도 누나는 늘 지친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렵부터인가 누나의 눈빛이 전과 달라졌던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삼키는 듯한, 말하려다 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동생 걱정에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무렵 누나에게는 분명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무진은 낡은 영수증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희미하게 찍힌 날짜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자신이 재활에 매달려 있던 그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진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제 그만 진실을 마주하라고 조용히 등을 떠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진은 한동안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낮에 한결이 던진 물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좋아하는 사이였느냐던 그 맑은 눈빛. 무진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무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손가락이 누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동안 무진은 어떻게 물어야 할지 마음속으로 문장을 골랐습니다. 너무 대놓고 캐물으면 누나가 경계할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넌지시 운을 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야. 뜬금없는 소리 같겠는데 나 재활할 때 있잖아. 그 병원에서 혹시 무슨 다른 일 같은 거 없었어? 무진은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누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윤지는 하필 저녁 설거지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를 반갑게 맞으려던 윤지는 이어지는 물음에 손에 든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일이 없었느냐는 그 한마디가 8년 동안 꽁꽁 봉해두었던 어느 밤의 문을 정확히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윤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던 물소리만 잠깐 정적을 메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스스로 들었습니다. 윤지는 젖은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필 오늘 하필 이 순간에 동생이 그 병원을 입에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윤지는 그날 밤의 일을 마음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어쩌다 문득 떠오를 때면 고개를 흔들어 애써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한마디에 그 봉인이 스르르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동생은 그 틈을 파고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진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아이인지 누나인 윤진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무슨 일은? 윤진이 겨우 입을 뗐지만 뒷말이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끼며 윤진은 얼른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겠어? 너 재활 열심히 받고 나 매일 병문안 다니고 그게 다였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스스로도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진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누나의 목소리를 들어온 동생이었습니다. 기쁠 때와 슬플 때 무언가를 감출 때의 말투를 무진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누나라면 이런 뜬금없는 질문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을 것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고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진의 말투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무언가를 얼른 덮으려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사람을 만났다거나 그런 거. 무진이 한 번 더 눌러 물었습니다. 없었다니까 그러네. 왜 갑자기 다 지난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래? 윤진이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요즘 가게 일은 어떻고? 그럴수록 무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진은 더 캐묻지 않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선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무진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확신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그 짧은 침묵과 서두르던 말투가 무언가 큰일을 감추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는 그 순간까지도 누나의 흔들리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윤지는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미처 마르지 않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8년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동생의 한마디에 본물처럼 되살아나려 했습니다. 윤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다른 생각을 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 열린 기억의 문은 좀처럼 닫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서재에서 윤지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가만히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윤진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잊으려 그토록 애쓴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 밤의 장면들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들려오던 다급한 비명, 들것에 실려가던 여자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의 손을 붙잡던 뜨겁고 절박한 손. 윤지는 그 모든 것을 8년 동안 혼자만의 짐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말해서도 안 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진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윤진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진이 이제 와서 그 병원을 다시 떠올렸다는 것이 마치 오래 미뤄온 무언가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날이 올 것이라고 윤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이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제 스스로 흙을 밀고 올라오는 법이니까요. 윤지는 오랜만에 규림의 얼굴을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그 밤 응급실에서 마주친 규림의 창백한 얼굴이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홀로 실려오던 그 가여운 모습이며 자신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던 그 절박한 눈빛이며 윤지는 그날 규림과 나눈 약속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동생 앞에서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것이 규림을 위한 길이라 믿었고 또한 동생을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옳았는지 윤지는 이따금 자신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그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침묵이라는 편한 길로 숨어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윤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8년 전 그 병원의 복도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 응급실의 붉은 불빛과 밤새 울리던 다급한 발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윤지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려다 결국 그 안으로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기억이라면 차라리 끝까지 마주하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 그리고 붉은 수술 표시 등. 창밖 불빛을 바라보던 윤진의 의식이 어느새 그 밤의 병원으로 천천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고가 나던 그날 무진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오던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공사 현장에서는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위에서 쏟아진 파이프에 맞은 무진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윤지는 응급실로 밀려 들어가는 이동 침대를 뒤따르며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벽을 짚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하얀 시트 위에서 미동도 없이 실려가는 모습에 윤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윤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오래도록 서성였습니다. 붉은 등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윤지는 속으로 몇 번이나 기도를 되뇌었습니다. 제발 무진이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요. 다행히 긴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가운을 벗으며 나온 의사가 윤진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손상이 커서 앞으로 오랜 재활이 필요합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할 겁니다. 윤지는 그 말에 안도의 눈물과 걱정의 한숨을 함께 삼켰습니다. 살았다는 안도와 앞으로 남은 길이 멀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진이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도 윤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링거줄에 매인 채 힘겹게 숨을 쉬는 동생을 보고 있으면 윤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정이 깊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몸까지 크게 다쳐 누워있으니 그 아픔이 고스란히 윤진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윤진은 동생이 잠든 사이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 앞에서는 늘 씩씩한 누나로 남으려 애썼습니다. 무진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기를, 다시 걷게 되기를 윤진은 매일 밤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무렵의 윤진에게는 오직 동생의 회복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 병원에서 윤진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무진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진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동생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무진아, 누나 여기 있어. 아무 걱정 말고 몸부터 추스르자. 무진은 대답 대신 힘겹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로 마른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 무렵 무진의 마음은 몸보다 더 크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몸으로 긴 재활을 견디는 동안 규림마저 곁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와 부서진 몸이 한꺼번에 무진을 짓눌렀습니다. 윤지는 그런 동생을 도저히 홀로 둘 수 없어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일도 뒤로 미룬 채 매일같이 재활병원을 오가는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보온병에 죽을 담아 나섰고 저녁이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동안 윤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운명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재활병원에서의 무지는 매 순간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행봉을 붙잡고 한 걸음을 떼기 위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무너진 다리에 힘을 주려 애쓸 때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곁에서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무진의 표정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몸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이 훨씬 더 더뎠기 때문입니다. 규림과 헤어진 뒤로 무진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이 악물고 재활에 매달리는 것도 어쩌면 그 아픔을 잊기 위한 안간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의 통증이 잠시나마 뒤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재활실에서 누구보다 독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이제 그만 쉬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이를 악물고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규림을 향한 그리움이 온몸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윤진은 동생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진의 마음 한편에는 규림에 대한 원망과 연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동생을 이토록 아프게 한 사람이 미우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그 이별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돈 때문에 떠난 것이라면 어째서 무진은 그 말을 끝내 믿지 않으려 했을까요? 윤진은 그런 동생을 매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늘 밝은 얼굴을 지어 보이며 들어섰습니다. 무진아, 오늘은 2걸음이나 더 걸었다며. 잘하고 있어, 우리 무진이. 윤진은 지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와 텅 빈 복도를 걸을 때면 윤진의 표정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걱정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규림이었습니다. 동생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이었지만 윤진은 이상하게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만으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규림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문득문득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소문처럼 돈을 받고 매몰차게 돌아섰을까? 윤진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곁에서 본 규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진의 곁을 지키며 병원을 오가는 날들 속에서 윤진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물음표가 조용히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면서 윤진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동생의 재활과 집안일 사이에서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윤진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에 우연히 자신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윤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규림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무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속물을 연기하며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마음을 도려내는 이별을 치르고 나서 규림에게 남은 것은 지친 가족과 얼마 안 되는 짐뿐이었습니다. 규림은 식구들과 함께 몸을 누일 곳을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낡고 좁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겨울이면 창틈으로 외풍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규림은 그 방을 얻은 것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더 좋은 곳을 고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규림이 굳이 그 동네를 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크고 급할 때 기댈 만한 종합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몸이 아닌 규림에게 언제든 달려갈 병원이 가깝다는 것은 무엇보다 든든한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가깝고 가장 믿었던 병원이 마침 그곳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그 자리는 우연치고는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서 무진이 매일 재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규림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스치고 있다는 것을요. 규림의 하루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얼굴과 마주칠까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해 다녔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반찬거리를 사러 나갈 때도 규림은 늘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무진의 집안이 얼마나 넓은 손을 가진 사람들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뱃속 아이의 존재가 그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애써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규림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밤이면 규림은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이곤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나오게 해서 미안하지만 엄마가 두 몫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규림은 그 다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졌지만 그만큼 아이를 향한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좁은 방에 짐을 풀며 규림은 부풀어 오른 배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곧 세상에 나올 아이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애틋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키워야 할 아이였습니다. 규림은 그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그 아이가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규림은 창가에 앉아 어두워지는 골목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진이 부디 어디선가 잘 지내기를, 자신의 목까지 함께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이라고 규림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 채 규림은 무거운 몸을 뉘어 조용히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규림은 잠결에 아랫배를 파고드는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자리가 불편한 탓이려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규림은 이내 그것이 진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른 밤이었습니다. 규림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밤에 다급함을 알릴 가족도 병원까지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규림은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가 이를 악물고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배를 감싸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진통은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규림은 몇 번이나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가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규림은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문득 무진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규림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사치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무진은 이제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규림이 굳이 그를 밀어낸 것도 바로 그 다른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규림은 아픈 배를 감싸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어른거렸습니다. 규림은 그 불빛을 붙잡듯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겨우 옮겼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큰 길로 겨우 나와 지나가던 택시 한 대를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종합병원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규림이 신음을 삼키며 겨우 그 말을 뱉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뒷좌석에 오르는 규림의 모습에 놀라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밤거리를 바라보며 규림은 자꾸만 흐려지는 정신을 안간힘으로 붙들었습니다. 아이만은 무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춰 서기까지 규림에게는 그 짧은 거리가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진통이 몰려올 때마다 규림은 좌석을 움켜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통은 이미 견디기 힘들 만큼 거세져 있었습니다. 규림은 요금을 치르고 응급실 입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규림은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응급실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려지는 눈앞으로 불빛이 어지럽게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규림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두 손으로 배를 꼭 감싼 채 오직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지는 그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진의 재활이 늦게 끝나 윤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잠시 로비로 나온 참이었습니다. 재활실 근처 로비 한쪽에는 낡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 벤치에 앉아 캔 커피를 손에 쥐고 서늘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동생 곁을 지키느라 쌓인 피로가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윤지는 눈을 감고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쪽에서 다급한 비명과 소란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가는 발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윤지는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들것 하나가 빠르게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여럿이 그 곁에 바싹 붙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들것 위에는 만삭의 여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배는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통에 겨워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습니다. 윤지는 캔 커피를 쥔 손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홀로 저렇게 실려오다니 곁에 보호자 한 사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윤지는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렸습니다.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응급실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의사가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소란 한가운데에서 만삭의 여자는 홀로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를 찾는 간호사의 물음에도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저렇게 혼자여야 한다니 그 사연이 얼마나 기구할까 싶었습니다. 윤지는 무심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저 무언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들것이 밝은 조명 아래를 지나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언뜻 윤진의 눈에 스쳤습니다. 윤진의 가슴이 이유 모르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틀림없다는 확신이 윤진의 안에서 어지럽게 부딪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밤에 그 사람이 나타날 리가 없다고 윤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은 이미 그 얼굴을 똑똑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캔 커피가 벤치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바닥으로 번져나갔지만 윤진의 눈은 오직 그 얼굴에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홀린 듯 응급실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사람을 잘못 봤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이미 들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치실로 향하는 통로 앞에서 윤지는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윤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낯익다 못해 너무나 또렷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규림이었습니다. 동생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돈을 받고 떠났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지는 자신의 눈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규림이 왜 이곳에 이런 만삭의 몸으로, 그것도 홀로 실려왔단 말입니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물음이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밤을 설명할 말을 윤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규림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연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곁에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 한번 잡아줄 사람도,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그 외로운 모습이 윤진의 가슴을 세게 후벼 팠습니다. 소문 속에 매몰찬 여자와 눈앞에 이 처연한 모습이 도무지 하나로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에 눈이 멀어 동생을 버린 사람이라면 어째서 이토록 초라하고 외로운 몰골로 홀로 아이를 낳고 있단 말입니까? 윤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진은 지난 세월 자신이 규림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떠올렸습니다. 동생을 배신하고 떠난 매몰찬 여자. 온 집안이 그렇게 믿었고 윤진도 그 말을 굳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규림은 그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값비싼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겉옷 하나를 걸친 채 홀로 아이를 낳으러 온 지친 여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돈을 받고 떠났다면 어째서 이토록 궁핍하고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단 말입니까? 윤진의 머릿속에서 8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가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윤진은 그 서늘한 의심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무사히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윤진은 자신도 모르게 규림에게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통증에 뒤척이는 규림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갑게 젖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 없는 감촉이 윤진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뎌왔을지 그 차가운 손이 말없이 일러주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사람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만이 윤진을 그 자리에 단단히 붙들어 두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는 감촉에 규림이 흐릿하게 눈을 떴습니다. 고통으로 뿌옇게 흐려진 시야 속에서 규림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얼굴이 또렷해지자 규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진의 누나 윤진이었습니다. 규림은 하필 이 사람과 이런 곳에서 마주쳤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고 많은 병원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째서 하필 윤진이란 말입니까? 이 아이의 존재를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규림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진통의 고통보다도 하필 이 사람에게 들켰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규림을 짓눌렀습니다. 8년, 아니 앞으로 평생을 숨기려 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규림은 흐려지는 정신을 붙들며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람만 입을 다물어준다면 아직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규림에게 무진은 여전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규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사는 것도 규림은 이미 각오한 터였습니다. 다만 무진이 그 진실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 것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규림은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윤진의 손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언니. 규림이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규림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 일을 저를 여기서 봤다는 걸 무진 씨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주세요. 윤지는 무어라 대꾸하려 했지만 규림이 손에 힘을 주며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다시 저를 찾아올 거예요. 또 모든 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왜 떠났는데요? 그 사람 앞길 막지 않으려고 그것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규림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오직 무진의 앞날만을 걱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부탁이에요, 언니. 저 사람 인생에서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두게 해주세요. 규림은 애원하듯 윤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그 눈빛이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의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윤진은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어라 한마디라도 해주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함 앞에서 윤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규림이 왜 그토록 매몰차게 떠나야만 했는지 그 진심의 한 자락이 그제야 어렴풋이 손에 잡히는 듯 했습니다. 윤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규림에게 잡힌 손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마음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당장 알려야 마땅했습니다. 무진이 이토록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던 사람이 지금 홀로 아이를 낳고 있다니 이 어찌 숨길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윤진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실로 달려가 동생을 불러오고 싶었습니다. 만약 지금 무진을 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 윤진은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무진은 한 걸음에 달려와 규림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모든 걸 버려서라도 곁을 지키겠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결말일까? 윤진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규림이 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떠났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수록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규림의 선택이 옳을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나서는 것이 두 사람을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윤진은 고개를 들어 규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오직 무진 걱정뿐인 그 눈빛 앞에서 윤진은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규림의 절박한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그 결심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규림은 지금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순간에 오직 무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함부로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처럼 돈을 받고 떠난 사람이라면 결코 지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진은 그제야 지난 세월 온 집안이 믿어온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규림을 아프게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홀로 뒤집어 쓴 채 여기까지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윤진이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윤진은 규림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알았어요. 윤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내가 여기서 규림 씨를 봤다는 것도 오늘 밤 일도 전부 없던 일로 할게요. 약속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걱정 말고 아기 낳는 것만 생각해요. 규림의 굳어있던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긴장으로 팽팽하던 규림의 몸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진은 그 모습에 마음이 더욱 아렸습니다. 이 약속 하나에 이토록 매달릴 만큼 규림이 홀로 견뎌온 시간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윤진은 그 약속이 앞으로 자신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무겁게 짓누를지 그 순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가여운 사람의 곁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통은 밤새도록 규림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윤진은 처치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 긴 시간을 함께 견뎠습니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규림의 신음에 윤진의 마음도 함께 조여들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윤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의 아이인데도 그 첫 울음소리가 어찌나 반갑고 애틋하던지요. 윤지는 문 앞에서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새 곁에서 마음 졸이던 시간이 그 울음소리 한 번에 눈 녹듯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무사하다는 간호사의 말에 윤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정작 축복해줄 가족은 아무도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누구도 오직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자신뿐이었습니다. 윤지는 그 사실이 못내 안쓰러웠습니다. 어쩌다 이 작은 생명이 이토록 외롭게 세상과 만나야 했을까요? 윤지는 그 아이가 앞으로는 부디 외롭지 않기를,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그 바람만이 지금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시 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선 윤지는 탈진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규림을 보았습니다. 규림의 품에는 작고 붉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규림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했어요? 윤진이 조심스레 물으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규림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몰라서요. 규림의 목소리에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변변한 준비도 없이 세상에 나온 아이였습니다. 규림은 그 작은 얼굴을 볼수록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세상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맞은 서러움과 그럼에도 이 생명을 품게 된 벅참이 함께였습니다. 윤지는 그런 규림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아요. 이름이야 천천히 지어도 되고요. 지금은 규림 씨가 무사한 게 제일 다행이에요. 윤지는 지친 규림을 다독이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 편한 걸로 아무 이름이나 하나 붙여줘요. 부르다 보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규림은 축축한 눈으로 아기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땅한 이름 하나 떠올리지 못한 채 그저 작은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요. 규림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탓에 생각을 이어가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규림은 아기의 조그만 손가락을 매만지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지는 그 곁에서 아기를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이 새근새근 숨을 쉴 때마다 윤진의 마음도 이상하게 일렁였습니다. 무어라 이름 하나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문득 차올랐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아이에게 이토록 마음이 가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윤지는 잠든 아기의 조그만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앙증맞은 콧방울과 꼭 쥔 두 주먹이 어쩐지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아버지의 존재도 모른 채 홀로 애쓰는 엄마의 손에서 자라날 아이였습니다. 윤지는 그 앞날이 부디 순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에게 좋은 이름 하나쯤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볼 일 없을 아이였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윤지는 별 생각 없이 정말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결은 어때요? 물결할 때 그 결이요. 결이 고운 나무 할 때 그 결이기도 하고요. 규림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듭을 짓는다 할 때 그 맺을 결이기도 하고요. 부르기도 쉽고 참 단정하잖아요. 윤진이 옅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갓난아이를 내려다보는 윤진의 눈빛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반가움과 애틋함이 서린 한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함이 그 안에 함께 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동생의 아들일까? 윤진은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어디에서도 확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규림은 끝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윤진 또한 차마 물어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목구비에서 무진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갓 태어난 얼굴은 그저 붉고 조그마할 뿐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조카라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지는 그 복잡한 마음을 애써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규림은 윤진이 건넨 그 이름을 입속으로 가만히 되뇌어 보았습니다. 결하고 나직이 부르자 잠든 아기가 작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규림의 눈에서 또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이 아이가 비로소 이 세상에 자리를 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규림은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규림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규림이 겨우 그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림은 잡고 있던 윤진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도 무진과 얽힌 모든 인연과도 여기서 조용히 끝을 맺어야 한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윤진은 그 손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감촉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 밤 윤진은 아기와 규림을 남겨두고 무거운 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만 규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도리라 여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윤진의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규림의 지친 얼굴이 갓 태어난 아기의 여린 숨소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윤진은 오늘 밤 자신이 짊어진 약속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 비밀을 정말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동생을 매일 마주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을 수 있을까? 윤진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규림의 그 절박한 눈빛을 떠올리면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진은 창밖으로 흐르는 밤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집 창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느 집처럼 규림과 아기도 언젠가 따뜻한 곳에서 웃을 수 있기를 윤진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 밤 윤진의 조용한 기도만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흩어져 갔습니다. 며칠 동안 윤진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규림이 홀로 몸조리는 제대로 하는지, 아기는 탈 없이 잘 크는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윤진은 병문안 겸 무언가라도 챙겨주려고 어렵게 알아낸 규림의 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윤진을 맞은 것은 텅 빈 방이었습니다. 규림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짐도 사람도 아기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진은 한참을 그 빈 방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밤의 일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규림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규림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윤진은 그를 찾을 방법도 찾을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알리지 말아 달라던 그 부탁만이 홀로 윤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윤진은 그 약속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밤은 오직 윤진 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되어갔습니다. 동생을 매일 마주하면서도 윤진은 그 밤의 일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규림의 애원이, 어머니의 완고함이 윤진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윤진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은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윤진이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새 두 뺨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윤진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 전 그 밤이 방금 전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난 탓이었습니다. 그 긴 회상에서 빠져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윤진은 젖은 눈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밤의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는지 자꾸만 되묻게 되었습니다. 규림의 부탁을 지키는 것과 동생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사이에서 윤진은 8년을 흔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오늘 밤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동생이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요.
다만 그날이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낮에 걸려온 동생의 전화, 그리고 방금 되살아난 그 밤의 기억.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무진이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서재로 들어선 무진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누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눈가가 붉어진 누나의 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이내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누나. 무진이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까 전화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그때 그 병원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무진의 눈빛은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누나 목소리, 내가 다 알아.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오늘은 그게 뭔지 꼭 들어야겠어. 윤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진의 시선이 자신을 곧게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윤지는 직감했습니다. 8년을 지켜온 약속과 동생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도리가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윤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랜 짐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안도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이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윤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진아. 네 말이 맞아. 윤진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나 한 사람을 만났어. 무진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윤진은 8년 전 그 밤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재활을 받던 바로 그 병원에서 규림을 마주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에 규림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어. 혼자서 곁에 아무도 없이. 윤진의 말에 무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규림이라는 이름 석자에 무진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8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름이었습니다. 무진은 그 이름을 누나의 입에서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규림이 그날 밤 자신이 바로 곁에 있던 그 병원에 있었다니.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으면서 자신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니. 무진은 그 기막힌 우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로비로 나가봤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무진의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8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두려우면서도 끝까지 다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삭이었어. 그날 밤에 그 애가 아이를 낳았고 나는 우연히 로비에 나와 있다가 그 애를 봤어.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나의 입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규림 씨가 내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 너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네가 알면 다시 자기를 찾아와 모든 걸 버릴 거라고,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윤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장 하기 힘든 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그 아기 이름을 규림 씨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지어줬어. 결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나였어. 마지막 말을 뱉고 나서 윤진은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홀로 짊어져 온 진실이 이제 온전히 무진 앞에 놓였습니다. 말을 마친 윤진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8년을 짓눌러 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입니다. 윤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동생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무진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윤진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굳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윤지는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진아, 그 아이가 정말 네 아이인지는 그건 나도 몰라. 규림 씨는 끝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나도 그저 짐작만 했을 뿐이야. 무진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곧바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규림이 그 밤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곁을 누나가 지켰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누나가 지어주었다는 것도 무진에게는 하나같이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무진의 눈빛이 이내 서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무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숨겼다고. 8년을? 무진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습니다. 누나는 그 세월 동안 늘 내 곁에 있었잖아. 매일같이 나를 보면서 그 얘길 단 한 번도 안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무진은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바로 누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진에게 누나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누나는 어머니 대신 무진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무진은 늘 누나에게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규림과의 이별로 무너져 있을 때도 곁을 지켜준 사람은 누나였습니다. 그런 누나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일을 그토록 오랜 세월 감춰왔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보면서 규림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다는 것도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무진은 배신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8년이 통째로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규림이 아이를 낳던 그 밤 자신은 같은 병원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재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자신은 그 곁을 허망하게 스쳐보내고 만 것입니다. 그 사실이 무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누나라는 사실이 무진을 더욱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무진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무엇부터 쏟아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규림이를 얼마나 찾았는데, 온 데를 다 뒤지고 얼마나. 무진은 끝내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규림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애가 있는지 누나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 혼자만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던 거잖아. 무진은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무진은 등을 획 돌려 서재를 나서려 했습니다. 온몸이 분노와 상처로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자신을 속여온 것만 같았습니다. 무진아. 윤진이 다급히 일어나 무진을 붙잡았습니다. 나가려는 동생의 팔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 내 말 조금만 더 들어줘. 윤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걸음을 멈췄지만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무진의 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려는 마음과 누나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진은 그 떨리는 등을 바라보며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가슴에만 담아둔 말을 이제는 남김없이 꺼내야 했습니다. 윤진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동생에게 자신의 진심이 온전히 가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배신이라는 말로 이 세월을 덮어버리기에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규림을 지키려던 마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나약함, 그리고 동생을 아프게 할까 두려웠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뒤엉킨 8년이었습니다. 윤진은 그 복잡한 세월을 어떻게든 동생에게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윤진은 그 등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규림 씨하고 한 약속도 약속이었어. 그 애가 그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 제 몸도 못 가누면서 오직 너 하나 지키겠다고 매달리는데 그걸 어떻게 저버리니? 윤진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잖아. 어머니는 8년 내내 규림 씨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그 말만 고집하셨어. 온 집안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그걸 뒤집을 수가 없었어. 그럴 용기가 없었어, 무진아. 윤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진아, 나는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지키려고 했어. 규림 씨의 그 부탁도 우리 집의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도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깨트릴 수가 없었어. 윤진의 목소리가 끝내 젖어들었습니다. 그게 잘한 일이라는 게 아니야. 나도 그 세월이 내내 죄스러웠어. 그냥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너만은 알아줬으면 해서 그래. 무진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지키려 애쓴 약속이었다는 말이 무진의 굳은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도 무진은 누나의 말을 하나하나 삼키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목소리에 담긴 눈물이 그 오랜 세월의 진심이 무진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분노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차마 돌아서지도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붙박여 있었습니다. 누나 역시 그 오랜 세월을 홀로 아파했다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던 원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나 역시 8년 동안 홀로 그 밤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을 무진은 이제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규림의 절박한 부탁과 어머니의 완고한 고집 사이에서 누나가 얼마나 오래 마음을 졸였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거치자 그 자리에 다른 말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밤에 홀로 아이를 낳던 규림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누나였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아이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도 누나였습니다. 무진은 그 사실이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무진은 그 오랜 세월 누나가 홀로 감당했을 마음의 무게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규림도 자신도 그 모두를 지키려 애쓰다 결국 홀로 그 짐을 떠안은 것입니다. 무진은 누나를 향해 치밀던 원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무진은 햄버거 가게에서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던 아이의 맑은 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좋아하는 사이였냐고 묻던 그 야무진 목소리도요. 그 아이가 자신에게 왜 그토록 마음이 쓰였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쓰인다는 것과 핏줄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무진은 차마 입 밖으로 다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무진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무거운 물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규림이 낳은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누나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제 핏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규림은 끝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누나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일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진의 마음은 이미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8년 전 그 밤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을 이제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맑은 눈과 엄마 얘기가 나오면 딴 데를 본다던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누나에게 무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8년을 미뤄온 그 물음의 답을 무진은 규림에게서 직접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진은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치고는 결심을 다지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보신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무진과 규림이 헤어진 그 8년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 어느 밤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맑은 물음 하나가 어른들이 꽁꽁 봉해둔 문을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인물들의 마음과 그동안 깔려온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회차의 마지막은 한결의 물음으로 닫혔습니다. 엄마와 좋아하는 사이였느냐는 그 한마디가 어른들이 8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곳을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8살 아이가 던진 물음치고는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지요. 한결은 그저 순진하기만 한 아이가 아닙니다. 야무지고 눈치가 빠른 데다 엄마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냥 넘기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규림 앞에 아빠 후보가 나타나면 일부러 이모나 고모라 부르며 제 존재를 감추려 들 만큼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셈법까지 익힌 아이입니다. 그런 한결이 무진 앞에서만은 자꾸 마음이 풀리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묻고 싶어 합니다. 조응식에게도 제 아빠일까 넌지시 떠보던 아이가 유독 무진에게는 다른 결의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의 물음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어른들의 침묵을 무너뜨리는 가장 순수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규림은 진실을 숨기고 무진은 확신을 굳혀가고 그 사이에서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엄마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딴 데를 본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알아챘습니다. 어른들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꾸 눈길을 피한다는 것을 한결은 제 나이답지 않은 눈썰미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관찰 하나가 어른들의 오랜 방어벽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한결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자리를 비워둔 채 자라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그려보라는 숙제에 엄마를 그리고 아빠는 그 저점 하나로 남겼던 아이입니다. 아빠의 부재를 스스로 사귀며 자란 아이가 유독 무진에게만 마음이 기우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어른들의 말보다 더 정직한 신호일 때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아이의 눈이 진실을 향해 열려있는 이상 다음 회에서는 어른들이 더는 그 물음을 게임기 하나로 흐지부지 넘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던진 돌 하나가 8년 동안 잔잔하던 물 위에 커다란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무진과 규림뿐 아니라 두 사람의 곁을 지켜온 사람들에게까지 번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야 할 것은 8년 전 두 사람이 완전히 엇갈리던 그 무렵입니다. 무진은 공사장에서 쏟아진 파이프에 맞아 크게 다쳤고 그 뒤로 긴 재활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같은 시기 규림은 무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속물을 연기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가족을 이끌고 조용히 자취를 감춘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이 얼마나 가까이 스쳤는지 방영부는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진이 재활에 매달리던 그 시절과 규림이 홀로 아이를 준비하던 그 시절이 정확히 겹쳐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무너진 몸을 다시 세우느라 다른 한 사람은 뱃속 아이를 지키느라 서로의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같은 도시의 어느 밤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무진의 곁을 매일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함께 떠올려 볼 대목입니다. 무진이 무너진 몸을 다시 세우는 동안 회사 일까지 뒤로 미룬 채 병원을 오가며 동생을 돌본 사람은 다름 아닌 누나 윤진이었습니다. 무진에게 병원이 오직 재활실 안의 공간이었다면 윤진에게 그 병원은 로비와 복도와 응급실까지 훤히 드나들던 훨씬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도 두 사람이 보고 겪은 세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 겹쳐진 시간표가 주는 신호는 작지 않습니다. 무진이 오랜 세월 규림을 찾아 헤맸으면서도 끝내 닿지 못한 데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어떤 어긋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의 한복판에 두 사람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활병원이라는 무대는 무진에게만 열린 공간이 아니라 무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매일같이 드나들던 공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회에서는 그 시절의 병원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이 시작된 자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에서 김윤진은 그저 무진의 누나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8년 전 규림에게 위장 이별의 녹음기를 들려준 장본인이 바로 윤진이었습니다. 무진이 모든 걸 버리게 될까 두려워 어머니 홍옥선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규림을 밀어내는 일에 손을 보탠 사람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윤진은 그때 자신들이 너무 심했다며 마음 깊이 후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윤진의 마음을 정반대의 자리로 데려다 놓은 셈입니다. 윤진이 규림을 향해 마음을 돌리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곁에서 지켜본 규림은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윤진은 오래전부터 그 이별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동생을 이토록 아프게 한 사람이 미우면서도 어딘가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떨치지 못한 것이지요. 미움과 연민이 뒤엉킨 그 복잡한 마음이 윤진을 진실 쪽으로 조금씩 이끌어왔습니다. 윤진의 이런 이중성은 이 인물을 진실의 열쇠로 만듭니다.
죄책감을 품은 사람은 언젠가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기 마련이고, 윤지는 무진편에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쓸 만큼 이미 마음이 동생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일궈낸 강단 있는 인물이면서도 동생 무진 앞에서는 모든 걸 터놓고 상의하던 사람이 윤진입니다. 그런 윤진이 8년 동안 무진에게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침묵이 아닙니다. 윤진이 어머니 홍옥선과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홍옥선이 여전히 규림을 돈 때문에 떠난 여자로 못 받고 있는 반면 윤진은 그 이야기가 지나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어머니는 정당화하고 딸은 뉘우치는 이 어긋난 마음의 방향이 앞으로 집안의 진실 공방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은 홍옥선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곧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윤진이라는 인물이 품고 있었을 법한 어떤 비밀을 향해 흘러갑니다. 무진이 재활을 받던 그 병원을 매일 오갔던 사람이 윤진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의 윤진이 과거의 선택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겹쳐보면 다음 회에서는 윤진이 오래 감춰온 무언가를 마침내 입에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년 전 그 병원에서 윤진이 우연히 무언가를 목격했고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그것을 오래 함구해 왔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열릴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침묵은 결국 진실을 향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규림이 무진을 떠난 것은 사실 그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재벌 집안의 아들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막으려고 규림은 일부러 매몰찬 속물을 연기하며 녹음기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앞서 홍옥선의 비서가 헤어지는 대가로 1억을 내밀었을 때 규림은 오히려 1000억을 달라며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맞받아쳤던 그 규림이 정작 돈 때문에 떠났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집안이 규림을 돈에 눈이 먼 여자로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규림은 억울한 누명을 홀로 뒤집어 쓴 채 8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이런 규림의 성격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관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 규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앞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쯤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제외한 뒤에도 규림이 무진을 매몰차게 밀어내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위장된 냉정입니다. 규림의 입꼬리 깊은 성격을 생각하면 규림이 왜 그토록 아이의 존재를 감추려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무진이 진실을 알면 다시 자신을 찾아와 또 모든 걸 버릴 것이 분명하다고 규림은 믿고 있습니다. 규림이 지키려 한 것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오직 무진의 앞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림에게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만 규림의 침묵에는 규림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비밀은 지켜지기 쉽지만 누군가 또 한 사람이 그 비밀을 함께 알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규림이 아무리 입을 굳게 다물어도 그날의 일을 알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진실은 규림의 뜻과 상관없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8년을 버텨온 규림의 방어벽이 뜻밖의 곳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서 규림의 이 침묵이 조금씩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규림의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가 아무리 애써도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스스로 흙을 밀고 올라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묻어둔 진실일수록 뜻밖의 자리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이 모든 침묵을 오래 붙들어둔 또 하나의 힘은 홍옥선의 완고함입니다. 홍옥선은 지금도 규림이 1억을 요구하고 제 발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굳게 고수합니다. 청산가부의 몸으로 거대한 그룹을 지켜낸 사람답게 한번 정한 뜻은 좀처럼 굽히지 않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아들 무진의 존재조차 부정할 만큼 모질게 마음을 닫아두고 있습니다. 이 공식 이야기가 무서운 까닭은 그것이 단지 홍옥선 한 사람의 믿음에 그치지 않고 온 집안의 진실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윤진조차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굳이 뒤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완고함 앞에서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 집안이 함께 믿어버린 이야기는 규림을 8년 동안 억울한 자리에 가둬두는 단단한 벽이 되었습니다. 홍옥선이 이야기를 놓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의 사정도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온갖 농간 속에서 회사를 지켜낸 사람에게 아들의 사랑을 막아선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은 곧 지난 8년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홍옥선은 더욱 완고하게 공식 이야기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아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벽이 단단할수록 그 벽에 금이 가는 순간의 충격도 큽니다. 윤진이 이미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고
무진이 어머니와 누나의 공작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상 홍옥선이 고수해온 공식 이야기는 서서히 균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 오래된 이야기의 어느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규림에게 더 씌워졌던 오해가 조금씩 벗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길목마다 홍옥선의 완고함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야기의 한복판에는 여전히 답이 열려있는 물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규림이 홀로 키우는 8살 한결이 과연 무진의 아이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무진은 아이가 8살이고 두 사람이 헤어진 지도 꼭 8년이라는 셈을 맞춰보며 확신을 굳혀가고 급기야 친자 확인 검사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의 음식 취향과 성향이 자신과 판박이라는 사실도 그 확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무진의 곁에서 이 물음을 함께 지켜보는 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친 박정우는 한결이 조응식을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도리어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아이가 무진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사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무진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의 눈에도 아이의 그림자가 예사롭지 않게 비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음을 함께 나눠지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진실을 향한 압력도 그만큼 커집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짚어야 할 것은 이 물음이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규림은 한결이 무진과 아무 상관없는 아들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진의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곧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설령 윤진이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해도 이름을 지어준 일이 곧 핏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확신과 부인 사이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채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팽팽함이 다음 회를 이끌어갈 가장 큰 동력입니다. 무진은 8년 전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의 정체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나 윤진이 쥐고 있던 그날 밤의 조각들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이 쓰인다는 것과 핏줄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이지만 무진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향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살 아이의 물음에서 시작해 8년 전 그 병원에 겹쳐있던 두 사람의 시간과 그 사이에 서 있었을지 모를 윤진의 자리까지 따라와 보았습니다. 규림의 침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고 홍옥선의 완고함은 그 침묵을 오래 붙들어둔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안쪽에서 홀로 마음을 졸여온 윤진의 후회가 이제 조용히 제 목소리를 낼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까닭은 누구 하나 온전히 나쁜 사람이 없는데도 모두가 아파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규림도 무진도 윤진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 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이 진실을 향해 열려있는 한 8년 동안 잠겨있던 문은 머지않아 소리를 내며 열릴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마음을 모아 지켜보시지요. 오늘 해석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8년 전 같은 병원을 스쳐간 두 사람의 시간과 그 곁을 지켰을지 모를 윤진의 침묵이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침묵은 결국 진실을 향해 무너진다는 것을 다음 회에서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진이 놓쳐버린 그 밤의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